하루 종일 게임 말고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우리 아이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 손에서 폰을 놓지 않고 모바일 게임에 빠진 아이. 매일 친구들과 PC방 몰려다니며 집에 오지 않는 아이. 새벽까지 잠 안 자고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아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게임에 지나치게 빠져버린 사춘기 아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 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 교육TV 지원센터 큐입니다. 저희 지원센터 큐를 찾으시는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 게임 중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실제 저희는 지난 14년간 낮에는 PC방, 집에서는 밤을 새며 하루에 게임을 16시간씩 하는 학생뿐 아니라 심한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방에서도 나오지도 않고 오로지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수많은 학생들까지도 모두 잘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정리하여 게임 중독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왜 게임에 중독되는지, 게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게임 중독 정도는 어느 단계인지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게임을 많이 하면 게임 중독이야, 그리고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 내용에 모두 동의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시대와 현 시대의 놀이문화는 매우 다릅니다. 부모님의 시대 때 게임을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야 했죠? 골목 구석에 어두운 오락실을 가야 하거나, 부유한 경우라 할지라도 거실에 있는 TV로 모든 가족의 눈치를 보며 게임을 해야 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생긴 이후에도 기억하시죠? 몇 장씩 디스크를 바꿔가며 단순한 게임들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엄청 재미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단 1,000원이면 최고급 사양의 PC와 안락한 의자를 1시간이나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핸드폰으로는 무한한 종류의 모바일 게임을 쉽고 빠르게 하루 종일 밤새도록 24시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전한 거죠. 두 번째, 재미의 수준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선 재미의 3요소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감각적 재미. 두 번째, 즉각적 성취감. 세 번째, 함께하고 인정받는 연대감. 이게 재미의 3요소입니다. 요즘 게임은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면 게임 회사들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수백, 수천 명을 동원하고 수백억, 아니 이젠 수천억을 쏟아부어서 만든 게임들이에요. 그런 게임들이 매년 수십 개씩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요새 게임은 혼자서 하기보단 계속해서 친구들과 함께하고 소통하게 하고 자랑을 하게 합니다. 소유욕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아이템과 즉각적인 레벨업 보상으로 게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합니다. 즉, 더 편하고 더 재미있게 만들어졌으니 게임의 재미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컨텐츠진흥원 2022년 아동청소년 게임행동 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가운데 82.7%는 평소에 게임을 즐긴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임에 과도한 집중에서 문제인 건 사실 게임 자체는 아닙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소비적 쾌락만 가동되고 생산적 쾌락이 전혀 가동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소비적 쾌락은 말 그대로 놀고 소비하는 즐거움입니다. 생산적 쾌락은 스스로 노력하며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즐거움입니다. 상당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죠.
사춘기 10대 학생들이 게임에 과도하게 시간을 쓸 때 대부분 소비적 쾌락만 많고 생산적 쾌락은 점차 사라지면서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생산적 쾌락이 공부를 하고 성적이 나온다고만 해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와 연결하며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껴야 진정한 생산적 쾌락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커와 같은 프로게이머처럼 나의 미래를 이뤄가는 과정, 즉 진로와 연결되고 이에 도움이 된다면 게임도 생산적 쾌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춘기 10대 학생들은 소비적 쾌락을 위해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적 쾌락이 가동되지 않고 소비적 쾌락만을 쫓게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 너무나 과도한 집중에 따라 건강한 생활 습관이 무너지며 엉망이 됩니다. 둘째, 소비적 쾌락을 쫓지 않을 때 일상이 무기력해집니다. 셋째, 짜증으로 인한 원망, 공격성과 폭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비적 쾌락만을 쫓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은 모두 동일합니다. 도박, 알코올, 유흥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 생활 습관은 당연히 밤낮이 뒤바뀌고 그럼 식습관도 엉망이 되고 몸은 피곤해져만 갑니다.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게임만 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마음속 깊숙이 이렇게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사실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생산적 쾌락이 가동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게임에 집중하게 되고 게임이 잘 안 풀리게 되면 원망을 하게 되고 게임 문화 전반에 깔려있는 과도한 욕설과 폭력성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면서 자녀의 기질에 따라 폭력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게임 중독을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요? 게임 중독을 바꾸는 방법은 다음 네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파악, 대처, 후폭풍 대비, 변화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악입니다. 저희 지원센터큐가 14년간 쌓아온 경험의 분석에 따라 게임 과몰입에서 중독으로 가는 단계를 1, 2,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게임을 좀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되시면 어떤 단계에 속하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혀 과몰입이 되지 않은 0단계가 있습니다. 0단계는 하루 평균 게임 시간이 1일 3시간 미만이며 부모님의 말씀과 통제를 그래도 잘 따르는 상황입니다. 과몰입의 1단계는 1일 평균 게임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인 단계입니다. 2단계는 1일 평균 게임 시간이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많게는 12시간까지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1일 평균 게임 시간이 13시간을 초과해서 18시간까지, 즉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게임을 하는 단계입니다. 1일 평균 게임 시간으로도 단계를 구분할 수 있지만 게임을 대하는 태도로 보았을 때에도 사실 구분이 가능합니다. 0단계에서는 게임을 좋아하나 게임을 못한다고 해서 과도한 폭력성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또한 1단계에서도 게임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다른 것들을 합니다. 또 TV를 못 보게 된다. 그러면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노는 상황입니다. 2단계는 하루 평균 게임 시간이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되는 건데요. 많게는 12시간 정도 게임에 과도하게 빠져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자녀에게 너 게임에 인생 걸고 싶어?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평생 게임만 하고 살 거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그냥 게임은 재밌고 게임 말고는 다른 게 재미도 없고 잘할 자신도 없어서 그냥 게임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하루 평균 게임 시간이 13시간에서 18시간 정도 되는 게임 중독의 단계입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전부 다 게임에 쏟아붓는 건데요. 이 정도 되면 식음을 전폐하고 지쳐 쓰러져 잠자는 것 외에는 게임만 하기에 심지어 옷도 입지 않고 화장실 갈 시간도 아까워하고 식사하는 것도
건너뛰면서 너무나 배가 고프면 게임을 하면서 먹는 단계입니다. 사실 꽤나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게임 없인 죽어도 못 산다 라고 하면서 게임을 못하게 하는 순간 마치 마약 중독처럼 심각한 과민 반응과 폭력성을 보입니다. 평균 게임 시간이 13시간을 넘어가기 시작했다면요, 즉 3단계가 시작이 됐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며 이젠 부모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즉시 지원센터큐에 문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1일 평균 게임 시간이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즉 2단계죠. 이때에도 부모님께서 해결하기는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다음 대처 방안을 실행해 보신 다음에 이건 부모의 역량을 벗어났구나 라고 느껴지신다면 신속히 저희 지원센터큐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1일 평균 게임 시간이 7시간에서 10시간이 넘는 2단계와 1일 평균 게임 시간이 13시간에서 18시간인 3단계의 학생들에 대해서는요, 대처의 방식은 동일하나 2단계와 3단계는 부모님께서 대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왜냐면 과민한 반응과 폭력성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속히 지원센터큐와 상담을 문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게임 중독 사춘기 자녀의 대처의 핵심은 황금률입니다. 1번, 부모님께 예의. 항상 존댓말을 하게 해야 합니다. 욕설을 하지 말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인권과 행복을 존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는 하면 안 되며 부모가 부모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이며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는, 감정이 있는 한 명의 사람이라는 걸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관리입니다. 방 정리를 꼭 하게 해야 하며 내가 사용한 공용 공간에 대한 정리도 필수입니다. 취침과 기상에 건강한 루틴이 있어야 하며 소비적 쾌락보다는 생산적 쾌락의 시간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3번은 할 수 있는 자기발 시간의 누적입니다. 우선 학생이 어느 정도 자기발을 할 수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2시간, 4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게임 중독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이 황금률이 필수입니다. 사춘기 자녀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황금률이 지켜지는 상황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생산적 쾌락이 꾸준히 소비적 쾌락인 게임 시간보다 많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되는 0단계에서 1단계로 게임 중독이 악화되어 가는 건 황금률을 지키지도 않는데 집에서 게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황금률을 지키지 않아도 인터넷도 있고 TV랑 휴대폰도 있고 밥도 항상 부모님께서 해주시고 방 정리도 항상 해주시며 빨래도 해주기 때문에 자녀가 내가 게임을 해도 얼마든지 내가 편한 대로 살 수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을 신속히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께 예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부모님께 쌍욕을 한다면 지원센터 큐 채널에 부모님께 욕설하는 아이 대처 방법을 꼭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예의를 안 지킨다면 게임은 반드시 통제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PC, 핸드폰을 통제하며 부모님께 예의를 반드시 지키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1, 2, 3번이 모두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후 지킬 수 있는 자기개발 시간을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정하며 자기개발 시간을 지켜야만 정해진 시간 이내에서 게임을 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임을 하는 소비적 쾌락의 시간보다 생산적 쾌락의 시간은 항상 비중이 더 커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적 쾌락의 시간을 더 확대시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게임에 과한 몰입의 상태라면 생산적 쾌락의 시간을 늘리는 것은 무척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산적 쾌락, 즉 자기개발의 시간을 얼마나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개발의 시간을 처음부터 늘려나가기 힘들기 때문에요. 다양한 취미와 관심의 확장, 특히 운동 경험의 확대는 매우 유효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7시간에서 10시간, 13시간에서 18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중독 단계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게임을 못하게 하며 황금률을 지키게끔 하는 상황에 분명히 후폭풍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PC방을 가거나 집을 들어오지 않고 PC방에서만 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기질에 따라 욕설과 폭력이 동반되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께 과격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려 한다? 더 과격한 폭력성이 나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신 후 저희 지원센터큐에 상담을 문의하셔야 됩니다. 이 모습에 무섭고 갈등이 심화되길 원치 않아 자녀가 게임을 계속해서 하도록 허용해 주시면 게임을 하기 위해 더욱더 폭력적인 모습으로 부모님을 괴롭히는 상황이 연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향적인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녀가 불쌍해서 다시 게임을 하게 한다면 오히려 더 빠르게 게임 중독의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버티실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되신다면 지원센터큐에 문의해주세요. 어떤 이유로건 황금률이 어겨지는데 부모님께서 아이와 갈등을 피하고 아이가 불쌍해서 게임을 허용해주면 오히려 게임에 더 과몰입하며 더 흐트러지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변화를 만들기 위한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하는 0단계와 1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모님께서 일관되게 대처를 해주세요. 첫째, 황금률은 반드시 인지시키고 모두 지킨 후에 게임을 할 수 있다고 꼭 인지시켜야 됩니다. 즉, 부모님께 예의를 안 지켰을 때에는 게임은 할 수 없습니다. 방 정리는 스스로 해야 하며 취침 시간은 지키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게임을 마무리하게 해야 합니다. 시험 직후 또는 방학 직후 등 특별한 날이라 하더라도 새벽 2, 3시를 넘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셋째, 생산적 쾌락, 즉 자기개발 시간을 가동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소하게 배워나가는 재미가 중요하며 이는 사춘기 자녀의 자기인식에 대한 깊이 있는 파악에 기반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가 배우는데 분명히 재미를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즉각적인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한 주, 한 달 단위로 성취감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1시간 1시간 무언가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이루어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보상 구조를 변경해 주어야 됩니다. 셋째,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재미. 친구들과 집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 이 3가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게임하는 것만큼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일 평균 13시간에서 18시간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게임 중독의 3단계의 학생들조차도 공부를 즐길 수 있게 변화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이 재미를 추구한다는 것이고 게임에서 느낀 재미를 공부에서 느낄 수 있게만 한다면 당연히 공부도 집중하며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게임에서 높은 티어를 찍었던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것을 생산적 쾌락으로 느끼게 만들면서 정말 빠르게 성적의 향상을 달성한 사례들을 저희는 그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수준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단 10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노력을 했을 때 즉각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성취의 단위를 쪼개주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노력에 친구들이 관심을 갖게 상황을 만들어주고 부모님께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흐름을 설계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흐름으로 저희 지원센터큐에서는 게임 과몰입, 심지어 게임 중독이었던 사춘기 10대 학생들도 공부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왔습니다. 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 성취, 연대와 인정, 이 3가지를 다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은 저희 지원센터큐밖에 없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게임 시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저희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게임보다 공부가 더 좋아요 라는 말을 사춘기 자녀가 하는 날을 만들어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원센터 Q 영상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원센터 Q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 Q가 해결해 드립니다.